자, 우리나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새벽 0시 기준으로 109명, 100명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인 점이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만 약간 내려가긴 했어요. 휴일이라서 검사 건수가 그 평일보다는 좀 낮은 측면은 있지만 어찌됐든 지난 8월 14일이죠. 103명이 나온 이후로 31일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고요. 네. 추세가 중요한데 처음 100명대를 기록한 지난 3일부터 일별 숫자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급증하는 우려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심하고 우려감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위중하거나 중증 환자들 숫자도 여전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 점은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뉴스 속보 혹시 핸드폰으로 받으신 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이 2.5단계에서 2단계로 이제 어제 낮춰졌어요. 완화. 네, 완화됐는데 방역 당국에서 그 완화 배경에 국민이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께 감사의 말을 전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어제 두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산 이후 거의 한 달 만입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께서 생계의 어려움과 생활의 불편을 감내하며 동참해 주신 성과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거리두기 수준은 2단계로 완화하되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하는 한 주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밤에 이제 운동 다니는데 사람들이 식당에 요즘 거의 안 갔어요. 맞습니다. 밤 늦게만 되면 왜냐하면 9시 이후에는 영업도 하지 그렇죠,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 발표 있고 나서 새벽 0시 이후에 이제 심야 영업을 다시 하는 음식점들도 있고 그랬다고 해요. 오늘부터 적용이 되니까 새벽 0시. 지난 0시 지나고 오히려 가게를 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가웠다는 이제 표정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달라진 점은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혹은 제과점, 음식 먹는 곳이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은 가능했어요. 앉아서 먹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영업 시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고 가장 큰 변화가 프랜차이즈 카페. 이게 테이크아웃만 됐었는데 이제 커피숍. 좌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장만 해서 갈 때는 이제 출입 기록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앉아서 이 음료 드실 때는 출입자 명부 반드시 쓰시고 수기로 하거나 QR코드로 찍으시고 그리고 드실 때 외에는 마스크를 쓰시고 무엇보다 거리 두기. 식당이나 카페 업주들이 굉장히 철저히 하더라고요. 네, 이젠 철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나오게 되면 큰일이죠. 영업을 오히려 못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변화가 이 학원, 300명 이하의 중소학원들은 다시 이제 대면 수업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직업훈련기관, 또 실내 체육시설은 그동안의 집합금지가 풀려서 이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12개 고위험군에 포함됐던 PC방이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PC방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방역수칙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뛰어앉아야 되고요. 그리고 미성년자는 출입 금지고 이 안에서 과거처럼 뭐 컵라면이라든가 음식물은 취식하실 수 없습니다. 자, 영업을 이렇게 재개하는 곳이 속속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전히 영업 제한이 되는 곳들이 있죠? 노래 연습장과 유흥주점은 여전히 2단계에서도 영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 행동, 집단 반발의 기류도 지금 간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노래방 업주 단체 채팅방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 정도면 집단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19일부터 사실상 한 달 동안 거의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사 상태이다 폐업 위기에 직면했는데 또다시 2단계로 내려갔지만 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막심한 손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비말 감염 위험이 있는 시설은 식당이나 카페도 마찬가지인데 노래 연습장이나 이런 곳은 왜 지나치게 이렇게 방역에 대한 규제가 강하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래 연습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곳들도 꽤 되는데 이분들이
영업을 아예 못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일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한강 네.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 그동안 제한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제한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부는 풀리는데요. 네. 예를 편의점 같은 곳들은 이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도 뭐 파라솔에 앉아서 간단한 음식 드실 수 있고 이건 네. 풀리는데 문제는 지금 여의도, 뚝섬, 반포 사람 많이 모이던데. 예,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이 풍선 효과 때문에도 그렇고 날씨가 서늘해지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이건 지난 8일에 서울시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서 통제했던 건데 이건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서울시는 지금 10인 이상 집합금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10월 초 어찌 보면 이번 추석부터 한글날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명절 연휴에 네. 집회가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70여 개의 이 집회가 신고돼서 10만 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훨씬 늘었어요. 오늘 현재 집회 신고가 117건. 그래요? 모이는 인원은 40만 명 이상. 이거는 지금 서울시와 경찰이 절대 불허하는 일입니다. 주로 보수단체 주로 인가요? 보수단체 집회들입니다. 그 외에 또 이제 다양한 이제 크고 작은 단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너무 규모도 크고 1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그리고 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해 주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 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우리가 이야기해 온 이 부분들, 그리고 모일 때는 반드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부분은 필수의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에 대해서는 서울은 아직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눈에 띄는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국민 항체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다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기억이 나는 게 1차 조사를 했던 것으로 제가 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항체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네. 보면은 1차 때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2차 때는 한 건만 양성으로 나와서 항체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네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맞습니다. 어떤 그런 의미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1차 조사 때는 3천여 명이었는데 네. 이 대구 경북이 이때 빠졌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랬었고 한 명 나와서 0.003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1,400여 명을 조사했는데 이제 대구 경북이 포함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한 명 나왔어요. 양성. 그러니까 0.007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걸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소수만 걸려 있다. 근데 이게 이 소수점 숫자가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5천만 명인데 누적 확진자가 2만 명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지금 0.0004예요. 네. 걸려 있는 퍼센트가. 근데 이제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2만여 명은 우리가 포착돼서 검사돼서 나온 숫자고 10배쯤 많을 거다. 그럼 우리가 5천만 명 인구 중에 한 20만 명이 걸렸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도 0.004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치가 이제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민 대부분은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서 검사를 해봤을 때 거의 대부분 안 걸렸거나 걸려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 면역에 근거해서 내가 아마 걸렸다 나았을 거야. 이런 오판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네. 2달마다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점점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가 이제 좀 풀렸으니까 자영업자들한테 그나마 조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긴 한데 지금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서 계속 강화를 하죠, 방역은? 개천절 한글날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휴일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네. 보니까 2주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을 해서 고향에 가는 것도 이제 특별히 이제 자제를 부탁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구체적인 방역 대책도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염려되는 것은 고향을 안 간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휴일이 많은 경우에는 또 여행 가시는 분들, 또 모임 행사하시는 분들 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 연휴에 혹시 급증하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방역 대책이 나오면 꼭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전이라도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또 집단 감염이 확 늘어나는 조짐이 있으면 다시 어떤 거리두기가 강화될 그럴 네, 가능성도 좀 맞습니다. 있어 보이고요.